오늘 첫 이야기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여야 대표들의 오늘 오전 행보부터 짚어보면서 국내 정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늘 오전에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유예는 폐지와 완전히 다르다. 기왕이면 폐지를 결정해달라라면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금투세 폐지가 곧 민생이다. 이 점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는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이때 정부를 향해서 추경이든 아니면 민색 회복 지원금이든 뭐든지 하자면서 정부에 거듭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야 대표들의 민생에 집중하는 오늘 오전 움직임.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여부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오늘 논의에서 뭐 투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전히 의원들 중에는 유예하자, 폐지하자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예정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네. 의견을 표출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의총에서 이 의견을 정리해서 이제 지도부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을 맡기자라고 해서 최종 의견을 모으는 과정. 이제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결정되면 저희가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틀 전에 있었던 검사 탄핵 청문회.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했던 녹취록 속 내용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사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었죠.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일단 핵심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 어쩌고? 아니, 그것도 있고 인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그 변호사 민대납도 있고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 밑에는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법원 로비 의혹,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법사위 현장에서 공개된 녹취록 속에는 정치 자금에 대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정을 통해서 이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자금법. 아무튼 저희가 됐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 뭐 뇌물로 또 더 줬다. 뭐 현금을 더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 자, 법사위에서 공개된 녹취 내용 가운데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원 로비 의혹도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녹취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지금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지금 정치자금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녹취 파일이 나왔을 때 법조인들은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누군가가 수감이 되어 있을 때요. 친구가 찾아가서 만나는 장소와 변호인이 만나는 장소는 좀 다릅니다. 변호인 접견실은 따로 있는데 변호인 접견은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하고 들어갈 때 변호사 신분증과 그리고 휴대폰 같은 거 다 제출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저 김영태 변호사도 이화영 그 부지사와 이제 접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제출을 한 상태에서 들어갔을 것인데 그러면은 뭐 따로 녹음기를 챙겨갔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나중에 뭐 진술을 번복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변호사가 본인이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담 초기인 것 같아요. 네. 그때 녹음
입금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 이번에 또 새롭게 드러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이재명 대표가 3심까지 가면서 그렇게 전관들을 썼지만 재산이 줄지가 않았잖아요. 매년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 줄지가 않았고 본인은 한 2억 4천 정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전관을 썼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광장이라는 어떠한 단체가 있는데 이 광장을 통해서 돈을 지원했다라는 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광장이라는 단체가 이해찬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과거에는 광장이었다가 이름을 민주평화광장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때 공동대표가 조정식 의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친노 친문 단체였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으로서 지지 기반 세력으로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 모임에 본인과 네. 김용 씨가 해갖고는 김성태를 통해서 돈을 지급을 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까 그 내용 자막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사 간의 대화 내용인데 지금 핵심이 저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저 내용의 핵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게 다 의혹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거 말고 또 추가로 더 로비 의혹도 나온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세 가지 중에 변호사비는 대납 의혹은 일단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네.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일단 저 녹취록 전체를 상소심에서 제출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주진우 의원이 갑자기 공개를 한 건데 일부를 공개한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구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재판부에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녹취록 전부를 다 봐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 저 그 전문이 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내용을 입수한 다음에 좀 기사가 났었어요. 거기에는 네. 뭐가 있냐? 회유 압박이 있었다. 그리고 별건을 통한 본인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 그리고 계속 주장하기는 진술 세미나 그것도 네.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 시기가 언제냐면 초반이 아니라 7월 12일입니다. 작년 7월 12일이 언제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던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며칠 뒤에 한 2주 뒤에 갑자기 뭐 법정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소리치고 하면서 다시 입장을 바꿨죠. 그러니까 저 시기, 저 면담을 하던 시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의견을 따라주고 있던 시기란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왜 이렇게 이 뭔가 압박이나 이런 거에 수긍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고 좀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언급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곧장 의혹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체적인 흐름과 저 녹취의 당시 시기를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의혹으로 규정을 하고 형사 고발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게 아니냐.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오히려 더 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고소한다고 하는 사안들을 보면 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거나 네. 뭐 처분이 내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전달 의혹 같은 경우는 현재도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원 로비 의혹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수사가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불기소하는 처분이 내려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새로운 사건으로까지 가고 있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 물론 이제 계속해서 여러 당사자들이 해명해야 될 혹은 이제 부식시켜야 될 이런 숙제는 남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검찰도 숙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만약에 이화영 씨가 얘기한 것이 팩트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이걸 털어주고 대신에 이제 대북 송금 특검 이걸 잡고 이제 간다. 만약에 이런 전략이었다면 검찰도 일종의 거래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다 설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네. 특정한 방향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까 이 녹취록을 토대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기소 처리가 됐고요. 법원 로비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기소가 되고
재판 로비 의혹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전달 의혹도 역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단계로 있죠. 어떤 의혹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한참 이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을 잠시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청문회는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표 스토킹 범죄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형태에 관한 청문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화영 증인은 들으면서 좀 답답한 내용이 있지 않았어요? 본인이 해명하거나 답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의 모든 그 정황적인 자기 주장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유독 이화영 증인이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 유독 위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해하고 있는데 그냥 유튜브를 찍으세요. 법당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록이 가져온 후폭풍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틀 전 청문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이화영이 공개되길 두려워하는 과거 김성태가 이재명 재판 당시 재판부에 로비를 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란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의 유일한 성과입니다.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던 이유로 허위사실로 검사를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하고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이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 탄핵 관련 청문회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와서 발언을 하고 다른 장본인은 출석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화영 부지사에게 발언 기회를 민주당에서 깔아준 게 아니냐, 자리를 멍석을 깔아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넘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떻게 보면 변호인, 로펌의 그런 어떤 역할을 민주당 법사위에서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막상 청문회를 열다 보니까 민주당 의도하고는 달리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혹되려 하다 지금 혹부친 격인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를 했던 어떤 사항은 그 변호사와 그 본인의 어떤 진실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녹취된 저 이야기는 전부를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을 국한해서 본다면은 대단히 지금 현재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 새롭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광장만 하더라도 왜 광장이냐면은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어떤 적통으로 오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어떤 대통령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지금 현재 고인이 되시면은 그 박원순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지지하고 이재명 지사는 방북에 이제 같이 데리고 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재명 지사 그 거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결국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광장, 즉 과거에 이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식 의원 등이 있었던 이런 어떤 부분을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광장의 또 핵심 요원이 바로 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광장의 정치 자금을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본인이나 김용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두 가지 사항 변호사 비단협의라든지 또한 또 법원에 대한 로비를 했다는 이런 어떤 부분도 이거는 제3자가 아닌 직접적으로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를 한 그리고 본인의 어떤 변호사와 이야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신뢰성이 많은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